게다가 이제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포인트는 뭐냐? 지금 관저에서 파면된 지가 며칠이 되도록 도대체 누구 돈으로 맞아요. 먹고 누구 돈으로 자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나 우리 세금을 이놈이 아직도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질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온다고? 근데 또 아파트는 처음이어가지고 대통령이 어, 아파트를 그러니까, 갔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그래 되니까 어디도 지금 윤석열이 갈 데가 없어. 아니 살던 집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거 그러면은 이제 맨날 경찰이 차벽치고 난리칠 건데. 그렇죠. 네. 아 그 생지옥에서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든 안 가든 민폐가 이만저만 아니죠. 이만이 아니 이게 네. 지금 관저에 있으면은 국가 재산을 축내고 있는 건데 네. 또 사저로 가면은 또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또 이제 난리가 나고 오만 군데 그냥 민폐 덩어리입니다 지금 이게.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주거 공간으로 가야겠네 결국. 그러니까 경호가 제일 잘 되는데. 이게 가장 깔끔하죠, 솔직히. 예. 제가 나라에서 주는 네. 밥 계속 먹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차피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두의 행복은 네. 네. 자발적으로 네. 자진해서 그쪽으로 가는 아이고. 것도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나 좀 재워달라고 그러면 다 재워줘. 아니 거긴 한번 가셨으니까 네. 다른 지역을 한번 가는 거. 청주교도소 가 청주교도소.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제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뭐 전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청와대 개방 5월 10일 0시에 한다고 하루 먼저 나가라. 이래가지고 집 일찍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루 먼저 청와대를 비웠고 네. 호텔에서 자고 그렇지.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네. 그러고 또 내려갔거든요. 네. 그랬던 분이라면 야, 네? 진짜로. 본인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기 일부러 어디 강원도 백담사 옆에 어디 하나 잡은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네. 이씨 또 그 동네 가니까 개가 짖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제 또 개쉬 이래. 아 참 어딜 가기가 그냥 일본 가셔 일본. 일본이 네. 지금 훌륭한 대통령. 일본 너무 좋은데 보내줄 것 같아서 우리가 공짜로 일본이 예, 수고하셨다고 보니까.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나오는 데로 가면 안 되나? 거기서 실컷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식수도 거기서 나오는 물로 해서 그러니까. 지하수로. 개도 싫어한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인 이제 강서구청장 그 패퇴하신 분이 또 나와서 문제가 된 선거에서 30억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대선은 조기에 치러지면서 4천억 넘는 돈 써야 된답니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 내 돈. 참 내 뭐 돈. 아이 내 돈. 나 세금 많이 낸다고요. 다음번에 투자를 잘해. 근데 이 돈은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 비용입니다. 민주주의 비용이고 이걸 써야 우리가 회복할 수 아니, 있어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 돈을 그분한테 거두고 싶은 욕망이 지금 맞아요. 머리 그러니까. 끝까지 오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대신에 말씀드리고 아니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 들어갔죠. 그러니까. 또 한남동으로 사저 옮긴다, 저기 관저 옮긴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 네. 들어갔죠. 이번에 또 대선 빨리 치러야 되지. 게다가 또 관저도 옮겨야 되고 또 집무실도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또 다음 정권에서 같은 데로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제일 비용이 또 될 고민이 거 아니야. 6월 3일 날 대선되면 6월 4일 날 취임이거든요. 바로 취임이에요. 네. 근데 용산으로 가야 돼? 난 그 꼴은 못 봐. 저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예.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그렇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세종으로 네. 가기도 어렵고 당장 거기를 임시라도 써야 되는데 네. 저는 매우 부적합한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 저는 아까 관저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독수진 권한대행이 메시지라도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관저에 있는 저 두 사람한테 아니 네. 그렇죠. 네. 나와라. 방 빼라. 네. 나와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네. 어. 근데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용산의 그 집무실은 범죄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저 그래서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내야 손 안 된다는 되게. 그대로 손안 예, 되고 예. 거기 다 수사해야 되니까 글로 들어갈 수는 없어. 범죄 현장으로 다
차기 대통령이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솔직히 지금 거기서 뭐 뭔가 무슨 불법 증축이다 이런 의혹들이 막 불거졌잖아요. 네. 스크린 뭐가 있네 없네. 맞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조사해야 그걸 은폐하고 있는지, 네. 그걸 뭐 또 폐기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저는 저 관제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절대로. 마지막 얘기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MC 장원님께서도 네. 서두에 방송을 시작할 때 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셨는데 그 개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이제 민주 진영에 있는 여러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화가 많이 나셨는데 나는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봐요. 자, 내일 모레 이제 수능 시험이야. 네. 이제 내가 이제 합격하니 많이 이제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 네.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 가지고 야, 너 내일 맹장 수술을 받고 가자.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 그 시험 끝나면은 병원 가서 진단 받은 다음에 처방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날짜 잡고 하면 되지. 그치. 너 그러다가 시험 볼 때 맹장이 터지면 어떡하려 그러니? 시험 완전히 망친다. 네. 그러니까 시험 전날 맹장 수술을 하자 이러는겨. 그러면 사람 미치잖아. 네. 언제든 하면 돼. 맹장 수술 누가 그거 수술하기 전에 금식돼야 돼. 금식도 해야 돼. 되게. 그럼 밥도 오늘부터 먹어. 굶어라 이러는 거야. 내일 모레인데. 네.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기는 가야 돼. 언젠가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 그렇죠. 네. 언제까지 87년 체제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헌정회 그 정치 원로들이 하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정대철 회장을 비롯한. 네. 그리고 나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원로 정치인들하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또 다 얘기하시는 거라서 난 참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조롱은 못 하겠어. 그러나 그건 맹장 수술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대선인데.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진짜 시대적 과제가 뭐냐? 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 개헌의 이 당위성을 쌓아 올려가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훅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 빠진 게 너무 많은 거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이거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치 계약서를 쓰고 온 국민이 같이 이 언약을 맺는 게 헌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집단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전문성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개헌 논쟁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인가 이제는 성숙이 됐다 했을 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당위성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지. 안 그러면 당리당략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서로 하나씩 해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떡 하나 줄게 뭐 내놓고 거래가 되겠죠. 엿 바꿔 거래가. 먹듯이. 이렇게 하면 이게 정치 혼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김종대 전 의원님 비유 중에 앞부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3일 뒤에 수능이야. 근데 부모님이 맹장 수술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수능생이 집에 오다가 양아치 조폭들한테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집으로 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이 맹장 수술하라고 지금 이런 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지금 이 비유 빌드업으로 가는 겁니까? 예. 난 뭘 붙여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시청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설문을 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올바른 개헌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1번 보기 내란 척결 우선 개헌은 시기상조. 여기에 대해서 3,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94%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개헌 요건 강화 등 일부 개헌을 선추진하면 어떻느냐 이런 제안에는 3% 정도. 그다음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적극적인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3% 정도. 다시 요약을 하면 압도적 다수가 지금 개헌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지금. 네. 아니 제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우원식 의장도 그렇지만 다 예전에 의장님들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중요한 순간에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래서 급성 의장병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급성 의장병이야. 이게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 이거는 혼나셔야죠. 혼나셔야 돼. 아니 꼭 이게 중요한 순간에 국회의장으로서 내가 뭔가 거대 아젠다를 네. 사회에 던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봐. 네. 근데 이게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개헌을 하려면은 지금 올해 해묵은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국민투표법대로라고 한다면은 대선 당일에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전 투표가 안 되죠. 그 경우에 전체 맞아요. 민의가 대변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입법 정비가 무엇보다 그럼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네. 개헌과 같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지금 조기 대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음. 이때 하겠다라고요? 저는 일단 이 자체가 졸속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보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2017년도에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그때도 대선 앞두고 개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앞둔 개헌은 당시 민주당 반대를 위한 그런 용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MC 장관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그때 본인이 했던 인터뷰가 아직 있습니다. 네. 그걸 찬찬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얘기를 했냐? 국민투표법이 근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면은 이 정도는 붙일 수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이 개헌 때문에 이 사달이 났으니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의 그런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뭔가 대선 후보로 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내란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 의원님. 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논리의 함정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를 개헌 대 호헌으로 프레이밍하고자 하는 건 원래 국민의힘 전략입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개헌 논의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폭넓게 일단 인정하고 네. 다만 시기나 방법에 관한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한번 수구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갑자기 이게 호헌 세력 이렇게 어떤 거 되면서 개헌에 버럭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저기 전두환의 4.3 호헌. 맞아요. 예, 그게 민주화를 촉발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또 격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대적 사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오징어 게임 같은 어떤 그 정치를 또 기득권을 닮은 의회를 이걸 국민을 닮은 민심을 닮은 어떤 정치로 개혁해야 된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 네.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묘하게도 정치개혁론자들 중에 개헌론자는 주로 국민의힘에 많이 몰려가 있고 선거법 개혁론자는 이상하게 민주당에 많이 몰려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건데 맞아요. 하나만 주장해. 하나만. 그러면서 각기 개혁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개혁을 못하게 지금 가로막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정치 구도에서 일정 정도 균열이 가해지고 충격이 있어야 네. 이제 여야가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 개헌이나 어떤 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가치 지향은 나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동의하지만 네. 네. 그거는 할 수 있고 네. 그러나 일단은 당면한 어떤 국가적인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정치적인 약속을 하자. 네. 이렇게 네. 좀 품격 있게 나가야지. 이게 호헌 대 개헌으로 짜게지면은 이거 알 수 없는 정치가 된다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좀 이런 걸 감안하셔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었을 맞습니다. 건데 네. 내 질러버리는 거 이건 조금 무책임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지. 나는 개헌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진 않아요. 네.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그 2022년이었나요? 이 새해 벽두에 갑자기 박근혜 사면론을 들고 나왔어요. 네. 1월 1일에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급전직하로 이 정치적 본인 인기가, 생명력이 네. 다하면서 추락했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정치권에서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잖아요. 얘기해도 안 듣죠. 정치적으로는. 네. 아무도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상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내가 박근혜 사면론을 던지면 뭔가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적으로 나의 몸집을 키울 수 있겠지라는 포석을 두고 그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원식 의장님도 뭐 개헌의 필요성이야 누구나 동의하죠. 네. 근데 당위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시기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여서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의 길을 우원식 의장도 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이번에 다가올 대선에서 후보들 간의 논쟁 의제입니다 이게. 주요한 의제죠, 사실. 네. 그리고 심하게 거기서 논쟁이 있고 부딪히는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 균형점이 생기냐 마느냐는 그때 가서 민심을 보고 맞습니다. 대선을 네.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 전에 이걸 다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같이 투표를 하자 그러면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해달라고 막 요구도 하고 네. 수많은 시민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국회의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시민이 개헌 좀 해달라고 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심하고 좀 괴리되는 어떤 주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에는. 근데 이거 시기가 지금 대단히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도 비유 하나 들어도 됩니까? 네. 자 이게 갑자기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가지고 어, 얼굴이 네. 피떡이 됐어. 아, 그래서 이거 치료도 받아야 되고 빨리 범인도 잡아야 되는데 좋은 선자리가 나왔다고. 선 보러 가라고. 결혼은 해야 되니까 조금 황당한 미국이 극단적인 게 하면 됐어. 아이고 쉽잖아. 형님 그렇지. 쉽잖아. 내 거는 좀 쉽잖아. 아니,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극단적인 게 쉽잖아.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문제는 여자가 그렇지, 이쁘고 네. 돈이 많다는 겨. 아파도 나가요, 안 나가? 밀어야 지금 선을. 밀습니까? 그래. 밀을 수 있으면 밀어야지. 피떡이 돼가지고 나간다고 거기를. 아니 그거야. 뭐 공정심을 살 수도 있지 근데 않습니까? 뭐 많이 이쁘다고? 놓칠 수도 있는데. 근데 삐떡이 된다잖아요. 피떡인데 치료 받아야지. 사정을 얘기하고 밀어야지. 아니 하긴 해야지. 근데 밀을 수 있으면 밀어야지. 사정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로 이제 탄핵 이후에 처음 맞는 월요일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나중에 비유가 난무하는. 내 건 쉽잖아. 내 건 쉬운 걸로 승부합니다. 쉽잖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억해 보면 내 거만 기억나. 피떡만 기억나. 피떡만 기억나. 알겠습니다.